방금 ABS 난 게 아니구나. 때리는 것만 그냥 거야. 지금 해볼게. 양PD도 그러더만. 내가 양피랑 동급이 된 게? 가시죠. 1시에 용인 스피드웨이 가기로 했으니까요. 그 전까지 적당히 뭐 안 막히는데 돌아다니다가 잠깐만. 오디오들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넣은 사람들 피는 물 흘리거든. 그러니까. 오디오 진짜 좋아요. 막 아침에도 음악 듣고 왔는데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잖아요. 딱 그 느낌. 공당한 거. 네, 밖에는 그냥 도로고 난 차 타고 가는데 그냥 응접실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소리가 막 엄청 고급스러워서가 아니라 세팅이 정말 잘 돼 있고 보컬 사운드를 정말 잘해요. 제 생각. 깔끔하게. 고음도 깔끔하고. 자, 예비원 오시니까 주로 말씀 많이 하세요. 느낌을. 그 다음에 그 서스펜션 지금 스포츠로 한번 해보시고, 노멀로도 해보시고. 부스트 모드가 이게 제로백 4초잖아요. 뭐 무지막지하지? 비슷한가 보네. 완전히, 야, 마이크는 여기다 놔도 될 것 같아. 워낙 조용해서. 그래서 그러면 시끄러우니까 이걸로 받치죠. 그다음에 서스 여기. 여기서 봐. 아, 저기. 스티어링이야. 드라이브 모드, 네, 네. 거기에서 모드별로 조절이 돼요. 스포츠, 에코부터 한번 가보죠, 뭐. 차례로. 이게 모터랑 따로따로는 안 되나 보네. 커스터마이징 모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분해서 할까? 아니면 그냥 할까? 홈, 설정, 차량, 드라이브 모드, 커스텀 되네요. 스노우,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요거 누르면, 스티어링 서스펜션, 컴퓨터 소프트, ESD, 컴퓨터 스포트, ESD, 컴포트. 자, 모터, 스티어링, 무조건 다 스포츠라. 스포츠. ESD 스포츠. ESC는 끝이 뭐. 네. 네. 이렇게 해놓고, 그럼 총 4개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럼 요게 이제 가장 하드한. 네. 여기다 이제 부스트 모드 누르면 이제 날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접이식 날개 가져왔습니다. 총 4개인데, 마이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 꾹 누르고 있으면. 그렇죠. 이제 죽음이다, 이런 거네요. 마이 네, 그렇죠. 모드. 그러면 이제 죽여줄게. 진짜 죽여주더라고. 이게 분명히 제로백 4초가 네. 내연차에서 흔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전기차에서는 늘 얘기하지만, 이 전기차의 출력은 3,000 중반, 빠르면 3,000 초반. 뭐 바로 이런, 뽑아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정확하게 그게 아니다. 뭐, 그런데 대충 이해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력 곡선은 다이나모에 올려놓고서 실제로 그 어디에서 최고 출력이 회전수와 맞춰가지고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쵸. 전기차마다 이 최대 토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모터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보통 이러니까 내연 자동차를 우리가 한 5,500으로 얘기를 하는데 6,500의 최대 토크가 달성되는 모델도 있고 8,000에도 달성 모델. 근데 우리가 흔히 그냥 5,500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최대 출력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기 모터도 그렇게 어림 잡아서 평균적으로 뭐든지 우리가 평균 잡아서 얘기를 하려면 특성이 다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삐져나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 다 맞출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출발할 때 네. 이거 잘 해놨네요. 그러니까 모터니까 네. 사실은 브레이크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 지금 오토홀드 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브레이크 때문에 얘가 움직이잖아요. 아, 이거 클리핑. 네. 예, 이거 실어놨어요. 아, 네. 이거 잘했어요. 네.
요거 내연차 오너들에게 되게 어색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만약에 가면 DCT 처음 운전할 때 그렇지. 그거 당황스러운 게 있거든요. 여성분들이 DCT 차는 이게 뭐야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어 변속해요. 뭐 안 됐나 그러면서. 시속 3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이거 구간입니다. 네. 소리를 끄면 됩니다. 과속 방지 아닌데? 구간입니다. 이게 내비가 전에하고 달라져가지고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그 사운드가 딱 나왔었잖아요. 없어. 지금 없네. 없어. 이거는 음성 그거예요. 네, 음성 인식이라서 지금 요 음성 인식 딱 해놓고서 제가 김드라 해니까 찾더라고요. 제가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드라가 그 김드라 맞습니까? 그러길래 그건 제 김드라가 아닙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럼 이 김드라가 그 김드라입니까? 그랬더니 그거 제 김드라 아닙니다. 세 번째 네 그게 제 김드라입니다. 그랬더니 오 정직하도다. 새 김드라를 다 가져라. 음성인식 잘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이오닉 5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어떤 분들이 이제 금나누기라 그러는데 기업에서 더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더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 교수는 5,050만 원밖에 지불 안 했으니까 이거 안 주지만 김드라는 7,800만 원을 지불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7,800인가? 7,700? 7,700? 하여튼 모르겠어요. 네. 그때 뭐 7,000 후반. 뭐 100만 원 가지고 겸손한 척 하십니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자본을 벌기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발생시키는 고객들을 대접할 수밖에 없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급 요리 먹는데. 반찬 더 나오죠. 네, 반찬 더 나오고. 그리고 종업원들도 좀 더 친절해지지 않나요? 네. 조금 행색이 이상하게 가더라도 처음에는 뭐 기본 시키시려나 했는데 다 시켜. 자, 그때 앉으세요, 그러다가. 네. 아우 몰라 뵀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뭐 그랬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대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거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고받고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디오도 제가 뱅앤올롭슨 처음에 이제 GV60 그 시연 음성을 듣고서 힌트를 드렸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더 좋아요. 주행하면서 들어보니까 마치 응접실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고 이게 뭐 가정용 하이파이 고급 오디오하고는 그건 안 좀 되겠죠. 네, 레벨이 좀 확실히 떨어지긴 하는데 자동차 순정 세팅으로는 지금까지 현대가 보여준 세팅 중에서는 뭐 가히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수입의 모델에 그 필적하는 오디오로 유명한 그런 모델들하고 또 뭐 순색이 없다. 그리고 190만 원 쓰셔서 전혀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확실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김드라가 오디오 굉장히 별로하고 오디오에 대해서는 거의 190만 원이 19만 원도 쓰기 싫어하시는 분인데 쓰셨어요. 190만 원. 저 같은 짠돌이가 넣는 거는 그냥 넣으면 돼. 저건 그냥 넣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취향에 따라 사람마다 이제 가치가 다를 수 있겠죠. 취향을 뛰어넘어. 김드라님이 생각보다 경제 규모보다 속칭 엄청난 짠돌이세요. 근데 남한테 짠돌이가 아니라 본인한테 본인한테 되게 맞아요. 알뜰하신데 남한테 후하세요. 근데 이런 분이 넣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현대가 이런 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털었다. 대단한 거지. 칭찬해. 아반떼가 완전히 속칭 생깡통이잖아요. 그렇게 나온 차가 없죠? 아반떼 아스 AD 중에서 TX만 TX도 그러니까 현대에서 징하다 그럴 거예요. 야, 어떻게 돈 안 남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저러냐.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서부터 웬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아마 포상 받았을 거야, 그 옵션. 그래서 여기다 넣었나? 김드라 이거. 근데 첫인상부터 그 클리핑을 잡아놨다는 거. 거기서부터 뭐 생각 좀 하네
괜찮네? 네. 이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잖아요. 네. 노면 정보를 지난번에 네. 이트론 차주분께서 노면을 좀 읽어준다. 네. 라고 말씀하셔서, 좀 승차감 불편하면 안 좋은데? 속으로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편한데요? 저도 그거 느꼈는데, 솔직히 요 정도 놓으면은 우리한테는 읽어주는 읽어주는 것도 게 아니야. 뭐 요 정도 가지고 무슨 그냥 뭐 이렇게 되면 그냥 성의는 보였다. 읽어주려고 성의는 보였다. 근데 확실히 이 모델이 퍼포먼스 모델이잖아요. 롤이 있어요. 약 400m 앞. 그 코너 돌 때 롤이 있어. 편하네. 그리고 이게 21인치잖아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강하게.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걸 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이 집 새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정 뭐 없을까요? 설정은 있어요. 여기 여기에 보시면은 저는 신경 안 거슬러서 내비게이션 설정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길 안내, 음성 안내 껐는데 소리 크기를 그 다음에 경고, 주의 구간, 약 200m 앞 시속 50km 과속 뭐지?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음성 안내가 왜 음성 안내를 껐는데 이상하네요. 주의 위치 표시하는 것 같은데. 경고, 주의 구간, 교통 카메라, 다 끄고. 네, 주의 구간, 주간 설정. 네, 다 됐고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 복잡하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부 목록대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게 했는데 한 번에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야 돼요. 음성 듣기 싫은 소리 사람. 아예 끄게. 네, 아예 끄게. 바로 원터치로. 그걸 뺐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근데 이거는 엔지니어가 한 번에 못 끄게 일부러 안전 때문에 이렇게 했나? 무슨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있었던 거 없었는 거는? 있었는데 이건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끄는 걸, 소리를. 그러면 소리를 끄는 거에 대해서 안전에, 예를 들어 음악을 크게 듣거나 이러면 이제 주의가 흐트러지니까 이걸 고객들이 한 번에 꺼서 주의 어시스트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엔지니어 분들 얘기 좀 듣고 싶네? 그러게요. 보통은 마스터 볼륨이라는 게 항상 있을 필요가 있죠. 있잖아요. 마스터 키. 이 자동차는 페일세이프라는 영역으로 생각해보면 마스터 키가 있는 게 위험할 수 있지.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시스트가 날카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롭다고 착각을 하거든.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제로백이 엄청난 순간 가속도를 그 내연 자동차의 4초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해주고 부스트 모드에서는 진짜 미친듯이 당하거든요. 얘가 이 정도니 모델 S 플레드는 얼마나 미친 거일 거야? 야, 그럼 빨리 나와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네. 사람들이 막 그거 막 보고서 오버 쩐다 뭐 이런 얘기 해요. 오버가 아니에요. 지금 4초만 해도 우와 하고서 입에서 막 한방 웃음이 지어지는데 2초면 진짜 황홀경이라는 게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전기차가 제로백 4초라 그러면 내연차로 따지면 제로백 한 3초하고 느낌상 악셀 딱 밟았을 때 그 느낌이 비슷할 3초 거예요. 이상이에요. 순간 가속. 그러니까. 아마 2.89초? 네. 그 아벤타도로 있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 초반 가속. 내연차는 악셀 밟으면 너 밟았어? 엔진 힘 이제 올려줄까? 그렇죠. 막 생각하면서 우욱 하고 나가는데 얘는 바로 쏟아내요. 아이 모여야지 다. 야 지금 엔진이 밟았어. 그러면 이제 변속기가 다 뭐야? 그러고서는 이제 너 하면은 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냥 감속기 안에 뒤통수 딱 치면 이게 바퀴로 쫙 나가니까. 참 고용 매장이에요. 자동차 이 전기차는. 그리고 내연차는 슈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슈퍼카는 대형 슈퍼고. 이제 조만간 슈퍼카는 슈퍼카 때 타는 차가 되겠죠. 그죠? 아, 실제로 그 아는 후배가 네. 스포츠카를 데일리로 썼다면서요. 예전에 네. 이런 미안하다. 이 친구가 차를 워낙 좋아하는데 네. 형편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능력이 없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 명문대 음대를 나와가지고 예, 음악학원 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스포츠카를 하나 뽑은 거예요. 네. 차 그걸 타고서 마트에 갔어요. 네. 마트에 갔는데 누가 그거를 긁은 거야. 아이고야. 난리가 났지. 참. 그래서 마트 직원이 하도 상황이 답답하니까 고객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그 마트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아니 고객님 이런 차를 마트를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자기도 모르게 이 시차가 이거밖에 없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진짜 그 친구에게는 슈퍼가는 차가 슈퍼카였어요. 그리고 차가 이제 사실은 슈퍼카나 이런 차들은 기본 다른 차들이 있으면서도 사는 그런 차이긴 한데 네. 근데 차에 열정이 있고 관심 있고 이러신 분들은 슈퍼카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본에 네, 특히나 일본에 네, 예술 근무 계시잖아요. 그 초칭 페라리 거지. 네, 348을 사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라면만 드시고 계시는 그런 아니 거기 분들 계세요. 페라리에서 생활한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네. 뭐 라면 진짜 브루스터에다가 끓여 드시고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한 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모았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를 해도 한 300 이상은 예, 정기적으로 수입이 되니까 뭐 혼자 살면서 비혼으로 있으면서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방식은 이게 뭐 물질이 좌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가지고서 손가락질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 그리고 페라리 거지라고 하는 것도 웃긴 얘기야.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페라리 환자. 한자. 페라리를 엄청 사랑하는 사람. 네. 페라리 성애자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게 맞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인간이 만든 조형물인데 뭐 집에서 사는 거나 차에서 사는 거나 생활 방식, 양식의 차이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제 수립 세제벌 할 때는 우리가 유목민으로서 텐트 치고 살았고 그러다 농경사회가 돼가지고 이제 집이라는 걸 지었고 그러면서 먼저 그 짐승들에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울타리라는 거, 성벽이라는 걸 쌓았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 힘 있는 그 자본가가 생겨서 지배를 하니까 이제 그 불악이라는 게 생기고 시족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다가 국가라는 게 생겨서 오늘날로 발전을 했듯이 생활 양식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도 마차 끌던 때는 마부, 네. 예, 흔히 이제 소프 드리번 하면은 야 소프처럼 편한 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슈퍼가 아니에요. 그 소프가 아니에요. 마부를 얘기해 마부. 네. 마부가 있는 마차를 이제 소프 드리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형식의 기사가 딸린 기사가 끌어주는 그 운전해주는 이 휴먼 드라이브 있잖아요. 셀프 드라이브가 아니라 그것도 자율주행이네. 기사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소프 드리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마부가 끌었었잖아요. 그때는 차고 뭐 정비소 이런 것들이 마구 그 다음에 이게 그 말굽 네. 왜 발톱 깎아주고 그렇죠. 예, 말굽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토일 관리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카센터에 있죠. 네. 그리고 요 말이 기원전 4000년경에 몽골 사람들이 최초로 길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말 타고 전쟁했으니까 그걸 보고 우와 말 타고 전쟁하면 이제 기동력 짱인데 그러고서는 한 5000년 동안 말을 이용했다고. 제가 옛날에 말 타고 개 팔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독립운동을 하셨습니까? 그때 좀 했어요. 이게 좀 돈 예. 그 돈을 받아 제가 도시락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5000년간 역사가 정체가 됐었던 거예요. 네. 또 이터널스는 그런 역사를 딱 데려다가 그 이터널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과학 기술을 되게 잘 만드는 히어로였는데 인간에게 막 그 암시 환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과학 지식을 심어줬다 막 뭐 그런 빵을 치고 있더라고요. 또. 어쨌든 그래서 5000년간
말이 이동수단이었을 때는 네.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석탄이라는 거를 연료로 때우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기관이라는 게 나왔죠. 그렇죠. 예, 전기 외연기관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기기관이 나오니까 이 전기기관은 열 효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연소되는 보일러가 이제 외부에 있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연소되는 기관이라 해서 외연기관이라 그런 거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는 엔진은 내부에서 연소되는 기관이라 해서 내연기관이라고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흔히 또 실수하는 게 우리 역전 앞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내연기관 엔진이랑 또 중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이. 어, 네. 기관이 엔진인데. 그렇죠. 기관이 엔진인 거죠. 네. 내연 기관. 근데 그런 표현들은 그냥 뭐 발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초하다가 네. 스스로 초래하던데 네. 스스로 자초하다 이렇게 많이 써요. 아,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많이 쓰냐면 이 문장이라든지 논설할 때는 눈에 딱 보이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강조를 위한 반복이라는 그러니까, 어법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알면서도 쓰는 거야. 네. 네. 족발은 또 뭐야? 발발이야? 그냥 족발이라고 쓰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디테일한 게 너무 사람들한테 그거를 그 크리티컬하게 뭘 비평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진 마시고 그렇죠. 그냥 네. 단순히 상식적으로 그냥 네.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흔히 알고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반복을 하면 왜 이렇게 말하다가 보면 내가 말이야 한 번씩 더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어법들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렇게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또 뭐 댓글 다셔가지고 틀렸어, 야 뭐 이씨 이렇게. 그것도 모르냐 뭐 발발이냐 역압이냐 뭐 이렇게 하시면은 피곤한 세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외연기관이 외연기관이 그 보일러가 워낙에 뭐 연료 효율이 낮고 네. 또 많이 연료를 또 떼야 되고 이 전기기관이 좋은 게 뭐냐면 저급한 연료를 그렇죠. 사용을 해도 네. 아무 상관없어요. 없어요. 이 바깥에 이렇게 좀 연료. 화로에다가 해서 전기를 발생. 네. 근데 이게 소형화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연료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고민을 한 거지. 요거는 선로 위에서 무게가 큰 어떤 네. 덩치로 달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오토 박사가 그 프랑스의 르누아르의 그 가스 엔진 요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연기관 4행정 엔진이라는 발상을 하게 되고 그것도 참 대단한 발상이에요. 대단하죠. 엄청난 거예요. 또 가솔린이 그때는 부생 수소 같은 거였거든. 네. 쓸데가 없었던. 지금은 이제 수소차이기 때문에 수소를 갖다 쓰지만 이 수소차가 생기기 전에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딱히 쓸 데가 없었거든요. 수소를. 마찬가지로 그때도 가솔린, 납타, 네. 가솔린 뭐 이런 것들은 벤젠 빨래할 때 네, 기름때 네, 이렇게 세탁용으로 많이 쓰던 그런 살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서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가솔린이 불에 잘 붙으니까 네. 산소와 반응을 잘해요. 모든 연료는 산소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없이 반응하는 건 산소와 가장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천연가스가 물론 더 활발하지만 그 액체화된 그러니까 탄화수소가 그 6개 이상부터 이렇게 액체가 되고 네. 그 이하부터는 이제 기체가 됩니다. 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안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니콜라우스 오토 박사는 잘 교육받은 공학자는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엔지니어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을 누가 했냐면은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이바흐가 그 다임러보다 12살이 아래고 네. 다임러가 멘토였지. 아하. 정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이바흐였어요. 네. 마이바흐가 요걸 실현시켜줬어요. 그래서 엔진을 만들었는데 둘이 싸웠어요. 다임러와 오토가 어떻게 의견 대립을 했냐면 물론 다임러는 도출하는 오토 박사가 세운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였고 네. 그때는 엔지니어 디자이너라고 불렀어요. 네네. 마이바흐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임러는 야 이거 드디어 우리가 전기기관의 거대한 사이즈를 줄여서 네. 작은 내연기관으로 만들어서 자동차에 실 수가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엔진 없는 마차를 만들자라고 했고 오토 박사는 야 이건 산업용이야. 뭔 자동차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차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산업용으로 기계 만들고 해서 쓸 거야 라고 해서 의견 대립을 하니까 다임러가 아이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우리가 엔진도 만들어줬는데 야 우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회사 차려서 마이바흐 나와! 그런 거예요. 준서가 가자! 하듯이. 그래가지고 나왔지. 동수에 가자! 하듯이. 네. 그래, 따라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임러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모터 캐리지라는 최초의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칼 벤츠가 한 발 앞서서 1월 달에 내가 먼저 특허내지 이러고 하면서 페이턴트 모터바겐 3년. 이 모터 캐리지는 4년이었어요. 네. 몇 달 정도 늦었죠.
그래서 자동차의 아버지가 이제 민치가 됐는데, 그래서 내연기관이 출발을 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다고. 미쳤구나. 그때 사람들이 있어. 가솔린, 야, 그 독하고 쓸데도 없는 막 불만 댕기면 빵빵 터지는 거를 다 죽으려고. 세우면 담아놓으면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가솔린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가솔린 말통에다가 2달 이상 보관하면은 제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인젝터라든지 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관하실 때는 꼭 보관제를 넣으셔야 돼요. 장기 보관제를. 그래서 이게 배터리만 오래되면은 뭐 배터리가 열화된다 그러는데, 가솔린은 오래 보관 못해요. 휘발유라 그러잖아요. 휘발 날아가 버려. 그 성분이, 최초의 성분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한 거예요. 저런 걸 연료로 쓴다고.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폭탄 타고 다니네? 아, 그렇죠. 지금 전기차 타고 다니면서, 야, 통구이 달라고, 이런 얘기 그때 더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통구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사고가 나서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초창기에는 인젝터 오류, 그 다음에 연료 노즐 그 누유, 그 다음에 엔진의 기빌 뭐 부족, 이런 걸로 해가지고 폭발이 잦았어요.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레이스 자동차 경주가 네. 모든 것에 이제 그 앞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항상 그 과거에는 레이스에서 항상 염려했던 게 화재예요. 그때 당시에 조금만 뭘 잘못하면 얼굴 화재가 나갖고 네. 막 얼굴이 확 타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네? 1894년인가? 3년인가? 이때 이제 프랑스에서 그랑프리가 최초로 열렸잖아요. 네. 푸조, 아르망 푸조가 이제 거기 그 다임러하고 그 다음에 르마소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차를 네.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요 차로 우승을 했어요, 최초로. 그때 이후로 1960년대까지 레이싱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사망률이 25%였어요. 비율이. 4명 중 1명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죽음의 레이스인 거예요, 진짜. 확률을 따지면. 전쟁 사상률보다 높아요, 이게. 전쟁에서 뭐 100명 군인들이 참가하면 25명씩 전사 안 해요. 그런데 4명당 1명의 레이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족들이 주로 돈 있는 자본가라든지 부르주아 계급의 귀족들이 거기 참가를 했는데, 귀족들은 그러면 왜 그런 죽음의 레이스를 참가를 했느냐? 이게 과거의 십자군 전쟁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그 사람들의 훈장인 거예요.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의 명예인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레이스가 진행이 됐다라는 건 자동차가 초기에 얼마나 위험하고 맞아요. 얼마나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기관이었는가. 그게 130년 지나서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그 별도의 그 컨텐츠 자동차 그 결함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의 결함이 없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럼 결함이 있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로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이. 하지만 어떤 실수는 용납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실수를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하면 뭐라 그래요? 그거 실수가 아니라 고의라 그러잖아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결함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같은 결함이 계속 반복되거나 고의로 그걸 은폐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지금 조합이 되는데, 2만 개가 넘는 부품이 그 오징어 게임에서 그 수학 선생이 그 유리다리 건너면서 확률 계산하대. 그러면서 아이 X 그러면서 떨어져 죽잖아요. 알거든 자기는 확률을. 자, 2만 개의 부품이 하나의 장치로 합쳐져서 1.5톤 정도의 질량을 구성해서 이게 1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면서 4년간 5년간 달렸을 때 결함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률을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몇백만 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계산해보면? 그 메이크에서 AS 비용을 예측하거나 네. 설계할 때 네. 각 한 개당의 고장률이 있잖아요. 네. 한 개당의 고장률이 100만 분의 1이면 네. 그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가진 2만 개가 모이면 그렇죠. 그 2만 개가 어디선가 하나 고장날 확률이 훨씬 커지잖아요. 훨씬 커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AS 기간을 3년을 주든 몇 년을 주든 그 기간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포함되는 요 부품의 그 고장률은 얼마 이상 낮아야 된다. 그렇죠. 이걸 막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예측 못하는 그래도 게 예측 못해요. 네, 결함이고, 그래도 빵빵빵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제품 사실 때 삼성, LG 제품을 왜 비싸게 사세요? 이유가 뭐야? AS 해주니까. 그렇죠.
편안함 이런 것 때문에. 직구는 AS 안 해주잖아요. 어떤 제품들은 해주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왜 직구는 싸요? 팔고서 책임 안 진다 이거지. 팔고 책임 안 지는 건 그리고 이제 수입사 통해서 오면 또 비싸지고. 그렇죠. 네. 그 제품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제조사에서 이미 가정을 하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AS라는 거는. 그런데 이건 제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제조사가 광고를 할 때 우리 제품은 완벽합니다. 우리 제품 최고입니다. 우리 제품은 문제 없습니다. 라고 고객이 착각하게 만드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조사에서 그 계약서 상에 그걸 넣어야 돼, 사실은.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AS 기간을 드리니까 만약에 가져가셔가지고 초기든 어디든 뭐 예상 못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처리를 해서 요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해서 사용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걸 뭐 리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제조사가 물건 팔 때는 그냥 우리 건 뭐 아무런 뭐 나는 똥도 안 싸고 이슬만 먹어요 뭐 이렇게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막 방구 뽕뽕 끼고 냄새나고 이슬은커녕 막 참이슬 먹고 그러면 황당하지.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게 뭐야 자동차가 내가 몇 천을 썼는데 하고서 화를 내시는 건 알겠는데 결함이 발생하는 거에 흥분하지 마시고 그 결함을 계속 반복해서 발생시키는가 그리고 결함을 은폐하는가. 똥을 안 쌀 수는 없는데 네. 아무데나 똥 싸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AS 자동차라는 게 고장이나 이런 게 뭔가 하자가 없을 수는 없는데 없죠. 아무 데서나 막 하자 생겨갖고 아무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하자를 처리할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잘 성숙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제조사를 위해서 인식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고 계시면 완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일상생활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수명 줄어요. 그리고 행복하려고 샀는데 불행의 씨앗이 된다니까. 어떤 분은 차 사놓고서는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대요. 아니 그냥 물건이잖아, 물건. 그냥 물건이 없었을 때와 이걸 가졌을 때의 차이가 더 좋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막 미치려고 하시는 게 왜 그러냐는 얘기야. 왜? 그래서 그분의 머릿속에는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황당하고, 황당한 걸 제조사에게 얘기를, 제조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밑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너 함부로 이렇게 얘기해, 너 회사 나가 하니까 밑에 사람들은 또 함부로 얘기할 거 없어서 알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있는데 아니면 또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자기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어이씨 현대가 모른다, 모르쇠를 일관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열받아서 나중에 감정 싸움이 되니까 더 속상하고 더 죽겠는 거지. 그러면 자동차를 행복하고 편리하고 좀 득이 되려고 샀는데 이게 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돈을 쓰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를 꽉 채워서 쓰는 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딱 그 한도 내에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중고차 살 때도 마찬가지로 개꿀이다 할 때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내가 정말 준중형 적급 정도까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네. 사실 더 많은 걸 사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떨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연끌해서 훨씬 더 센 놈을 사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하면서 얘가 고장이 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거 고장 나면 수리비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주머니에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확 지르고 났는데 엔진 고장이 났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하이패스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잡으시라고 자꾸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 원론적인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거를 이게 마찬가지로 평균을 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수한 사례들 좀 억울하신 사례들 이런 것들이 배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왜 고려를 안 하냐.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이제 엄청나게 얘기가 길어지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인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틀만 갖고 있으면 결함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나가느냐가 결정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카메라 있으니까 네. 오늘 아주 열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 안 열리는 거로? 네,
성공. 항상 이게 얘는 소프트 클로징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게 되네요. 조금 세게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아쉽네요. 그 소프트 크로싱을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문을 좀 살살 닫는 습관이 있어요. 맞아요. 네. 대충 닫으면 지가 알아서 네. 닫아.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꽝 닫으면, 그렇게 안 닫아도 돼! 그럼 이제 가시면서 계속 그래. 안 닫아도 되는데.